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이제 대사하지 말라 그래.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3개가 있어. 얼굴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 19유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연기 얘기를 해야지. 네. 연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들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분명히 얘기했었지만 음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는 좋은 대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 보통 이제 연기하자 그러면은 우리 연기 노트에서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말하는 거에 너무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 대사를 하는 거에만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 연기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면은 분명히 또 우리의 독백에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어. 기대돼요. 아, 기대됩니까? 네. 오늘 이거를 내가 왜 준비를 했는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연기할 때 대사하는 거에 집중이 너무 많이 돼 있다 보면은 말이 너무 빨라지기도 하고 그 대사를 표현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 방법을 가지고 간다거나 내가 진짜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감정적인 인물의 호흡과 그 말에 취한다라고 표현을 할게. 그 말에 취해서 자기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이 진짜로 그거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상황인지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생겨.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코멘트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지금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고 이러이러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잘 모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해. 제가 그랬어요? 그랬나?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19유는 혹시 얼굴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 얼굴에 대한 의미요? 얼굴. 얼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그 어원이 얼이 담긴 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얼굴, 얼이 담긴 꼴. 가끔 내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진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19유야 너 요즘에 거울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거든. 그러면 애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라는 듯한 표정으로 이제 나한테 물어봐.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너 요즘에 얼굴이 좀 안 좋아, 뭐 안색이 좀 안 좋아, 낯빛이 좀 안 좋아,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좀 어두워,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마음에서 오는 것들이 이 얼이 담긴 꼴이 그대로 내가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요즘에 거울을 좀 본 적이 있어? 라고 하면 거울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자기의 눈, 코, 입 이 꼴을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 진짜로 얼이 담긴 꼴을 보게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기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어떻게 생겼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상태가 어떤지가 이 얼이 담긴 꼴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친구가 지금 왜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은 얼이 담긴 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연기를 하게 될 때에도 말에 너무 집중을 하거나 그 말에 대한 것들로 무언가를 막 표현하기 시작을 하면은 자기의 얼이 담긴 이 꼴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1차원적으로는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 어떻게 하라고 시킨 것들을 그대로 표현을 하다 보니 얼굴은 경직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지. 나 이거 언젠간 바뀔 거라고 믿고 있어.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거기서 이렇게 해, 이런 주입식 교육들이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그렇다고 물론 내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 근데 이거는 우리 유튜브니까 우리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얼이 담긴 꼴이 배우로서 정확하게 구현이 되려면은 내가 진짜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것들에 대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표현을 해야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서게 되고 그 표정을 지으면서 대사를 해주고 동선을 하고 어떤 호흡을 가지고 있고 시선 처리를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같은 독백을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랑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의 그 얼이 담긴 꼴을 대사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은 진짜 뭐에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게 되는 경우들만 생기게 돼. 뭐 이를테면은 오늘 나 독백 연습 10번 해야지, 뭐 20번 해야지. 그 연습 횟수 채우고 있어. 제가 그랬거든요. 뭐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그냥 반복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나를 돌아보지 못한 상태로.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3개가 있어. 하나 알아요. 뭔데? 시계. 그치. 카지노에 가면요,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거울이 없어.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현재 이 시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도박을 했단 말인가? 혹은 창문을 보면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다거나 해가 뜬다거나 그러면 벌써 날이 이렇게 됐어? 혹은 거울을 보면서 와 지금 내 얼굴 좀 봐.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땄더니 내가 지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우리가 내 얼이 담긴 꼴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내 얼굴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기를 할 때 대사로만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 그 대사를 얼굴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하기 전에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나는 이런 걸 먼저 해. 대사를 하면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호흡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학생들의 치트키 아닙니까? 치트키.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닫게 해주는 게 가장 빠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사하지 말라 그래. 대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자리에 딱 서서 그 대사를 시작을 하게 될 때 대사하지 말고 연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라 그래. 그럼 당최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이 사기꾼, 내가 이 인간한테 괜히 와가지고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정말 중요한 연습이거든요. 대사를 하지 않고 내 호흡과 내 시선과 내가 하는 동작들과 제스처만으로도 이 사람들에게 내 드라마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해봐야 돼.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즉흥 연기를 할 때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건 다음에 얘기하자. 어쨌든 호흡만으로도 혹은 눈빛과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대사 없이 내가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가,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의 언어는 대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언어는 온몸으로 내가 뭐 호흡이 됐든 눈빛이 됐든 우리의 기운이 됐든 그런 것들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말로만 그것들을 덮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강아지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강아지들은 자기네들이 주인님이 딱 오면은 그 보호자가 딱 오면은 강아지들은 막 앞에서 어서 오세요, 막 어서 와요, 막 이거 알 수 있잖아. 네. 얘네들이 저희 형님 저 밥 좀 주십시오. 제가 오늘 너무 오늘 사료는 별로 안 땡기고, 그러니까 저번에 주신 그 연어로 된 그거 있잖아요. 고기 말려 있는 거, 그걸로 하나 주시면 제가 아주 맛있게 한번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냐고.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들 사이에서 대화가 일어나고 얘네들끼리 대화하는 거를 커밍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는데 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몸으로 대화가 다 가능하고 숨결로 대화가 가능하고 이들의 눈빛과 몸짓으로 이 서로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야. 동물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도 그렇고 뭐가 있어? 바디랭귀지가 있구나. 맞아, 바디랭귀지가 있어. 근데 우리는 숨이라는 게 있잖아. 그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사를 하기 전에 그 숨결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는가,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 딱 서서 내가 이제 연기를 시작하겠어 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숨결이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내가 준비한 드라마 안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앞에서 소개를 해줄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너희가 내 드라마에 동의를 해야 될 테니 내가 준비한 정서로 너희를 초대할게 라고 하는 걸 말로 한다? 말도 안 돼. 인간의 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내가 어떠한 상황이 들어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동이 느껴졌고 그 충동으로 인해서 호흡을 마셨고 그 호흡을 내뱉게 될 때 성대가 그걸 소리로 바꿔주고 성대에서부터 입술 사이까지 거리로 발음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게 마침내 전달이 되는데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 발음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로 내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에너지 자체가 아예 거꾸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차례차례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숨도 안 쉬고 얘기했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의 언어는 말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선 얘기해드리고 싶었었던 거고요. 언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공간에 있는 뭐 부모님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같이 있을 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성진아 너 왜 그래?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사람의 기운이나 그 사람의 호흡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누군가들에게 전달이 되어졌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독백 연기를 할 때는 너무 이 말이나 대사에 집중해가지고 그것만 분석하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그런 것들에만 너무 몰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에 시간이 이제 시험 시간이 더욱더 촉박해지니까 그 말에 대해서 강세나 그 말의 색이 조절을 하는 거나 그 말을 느리게 할지 빨리 할지 그 말을 어디서 끊을지 이런 것들에만 너무 집중이 많이 돼 있는 것들을 나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 그게 너무 보여 앞에서. 그래서 반드시 너 요즘에 얼굴을 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거나 혹은 그 캐릭터를 연기할 때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필 줄 알아야 돼. 왜냐? 우리의 언어는 대사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얼이 담긴 꼴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대사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눈빛이나 호흡이나 동선이나 뭐 여러 가지가 정말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의 이 얼이 담긴 꼴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인물의 얼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대사로 표현하는 거 말고 아우 아파 할 때 뭐 내가 어떤 얼굴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너무 더 많이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 근데 정말로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들이 반드시 지금은 필요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조급하니까. 길거리에서 확 넘어졌을 때 급하게 일어나지 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천천히 일어나야지. 창피하더라도. 갑자기 확 일어나려 그러면은 더 아플 수도 있고 휘청휘청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내가 조급하고 급한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내가 이 얼이 담긴 꼴이 정확하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본인들이 연기를 한 번 한 번 하실 때마다 카메라를 통해서 찍어보시고 제가 방법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스트샷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반드시 자신의 얼굴들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소리를 꺼놓고 그 장면을 틀어놓더라도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나 이 사람의 드라마나 이 사람의 모든 내용들이 대사가 들리지 않아도 이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로 다 드러나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텍스트들을 만약에 주제를 정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면은 이건 뭐 큰 틀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 이제 우리 유라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된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주된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 한 단어로 정리되어 있는 주된 감정을 내가 소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라도 제3자 입장에서 관찰을 하게 됐을 때도 그것들이 온전히 내 호흡이나 내 시선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오롯이 이 얼이 담긴 꼴로 혹은 내 동작들로 전달이 잘 되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면밀히 살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이 소리와 발음을 통해서 내가 전에 준비해뒀었던 모든 호흡과 동선과 모든 에너지들과 이 대사를 합치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들을 내 드라마로, 내 정서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준 캐릭터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힘드실 땐 거울을 좀 한 번씩 보세요. 내 어리 담긴 꼴이 지금 거울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나? 저도 가끔 거울을 보는데 썩 좋진 않아요. 뭐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 왜 이렇게 크게 웃어? 지금 뭐야? 전 나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힘드실 때는 거울을 좀 보시고 시계도 좀 보시고 창문도 좀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시계는 어떤 거고 창문은 어떤 거고 거울은 어떤 의미인지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힘내세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